안녕하세요. 뻘지정보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사이버펑크 2077과 DLSS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픽카드는 이 이노3D RTX 3080 X4를 사용했고요. 여기 상단에 전원부 발열 해소를 위한 팬이 따로 하나 달려있는 게 포인트죠. 제품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하고 먼저 게임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양은 라이젠 5 5600X 16GB 3600MHz 램 그리고 RTX 3080을 장착했는데 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를 끄고 울트라 옵션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60프레임 방어가 조금 힘들어요. 특히 아름다운 빛과 반사, 그림자 옵션인 레이트레이싱을 켜게 된다면 게임이 확실히 예뻐지긴 하지만 프레임이 10에서 20 정도로 급락하게 돼요. 실질적인 게임 플레이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DLSS를 켜게 된다면 프레임이 40 정도로 올라오게 돼요. 옵션 타협을 좀 더 해야겠지만 프레임이 2배가 뻥튀기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퀄리티 차이는 정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DLS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4K는 QHD로 먼저 렌더링을 한 다음에 쭉 늘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깨지겠죠? 근데 이 깨진 거를 AI로 연산을 해서 채워 넣는 건데 DLSS도 이 정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원본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성능 쪽으로 갈수록 해상력은 떨어지지만 프레임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 알기 쉽게 확대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인게임 느낌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DLSS를 켠 쪽과 DLSS를 안 켠 쪽과 품질은 이렇게 확대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약간의 차이만이 있고요. 확실히 야외 경계선 처리를 위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균형까지만 가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반면 품질 옵션에서는 원본과 정말 차이를 못 느꼈고요. 그럼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마찬가지로 4K인데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중간, 울트라, 사이코가 있거든요. 이 셋이 차이는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니에요. 물론 끈 것과 비교를 하면 레이트레이싱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아실 수 있고요. 그럼 이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DLSS는 어떨까요? 확실히 DLSS 옵션을 내릴수록 프레임은 오르지만 전체적인 해상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레이트레이싱에만 이렇게 적용되면 모르겠는데 게임 전체 그래픽에도 적용되다 보니까 최대한 타협해도 균형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QHD인데요. 왜 해상도를 나눠서 진행을 하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울트라 옵션에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 모두 끈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60프레임 이상을 웬만하면 보여주더라고요. QHD 60Hz 모니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DLSS를 마찬가지로 품질로 설정을 하면 동일한 환경에서 프레임이 140까지도 나와요.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QHD 144Hz 모니터에서도 DLSS를 이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아까 4K는 그래도 균형까지는 그냥저냥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QHD는 균형 옵션부터 많이 뭉개지는 게 보이고요. 성능 옵션에서는 플레이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DLSS는 업스케일링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4K 모니터는 QHD에서 늘리는 건데 QHD 모니터는 FHD에서 늘려요. 원본 해상도 자체가 낮으니까 DLSS에서 품질로 해도 낮은데? 라고 느끼는 거죠. FHD에서는 울트라 옵션에서 아무것도 안 켠 게 13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중간 이상으로 144프레임을 방어하면서 게임이 가능하겠죠. RTX 3080인데도 FHD 해상도에서 힘을 잘 쓰더라고요. 특히 DLSS를 끈 네이티브 레이트레이싱을 켠 울트라 옵션에서조차도 60프레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서 사이버펑크에서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온전히 보려면 FHD여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이트레이싱을 켠 FHD 해상도에서 DLSS를 설정하게 되면 품질 옵션에서조차 뭉개지는 게 보여요. 균형 옵션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FHD 모니터는 HD에서 업스케일링 하는 거다 보니까 DLSS를 켜는 순간 해상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상도별 테스트를 보여드렸는데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원래는 이제 DLSS를 엄청 무시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펑크로 약간 여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도 되게 괜찮고요. RTX 3080 정도면 4K 60프레임, QHD 144프레임 정도로 게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DLSS를 품질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뭐 좀 더 조정해도 되고요. 그럼 제품도 잠깐 살펴보면 사이버펑크가 되게 화려한데 얘도 되게 화려해요. 그래픽카드 비주얼 자체는 정말 깡패 같습니다. 특히 여기 측면에 LED가 나오는데 꺼졌을 때는 안 보이다시피 하지만 그래픽카드를 켜면 측면은 진짜 알록달록한 게 탑3 안에 들은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오픈 케이스에서 30분간 풀로듯이 클럭은 1800MHz 가량이 찍히고요. 온도는 74도 정도로 뭐 중간 정도고 소음은 47dB로 다른 RTX 3080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클럭도 살펴보면 FHD에서 토탈로 3국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1800MHz 후반대의 클럭을 보여주더라고요. 소음과 온도 모두 중간 정도를 보여줬고요. 비주얼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비주얼이 워낙 깡패라 가지고 어쨌든 중간 정도 뭐 평균적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팔로우하기만 해도 RTX 3060 Ti를 뭐 추첨을 통해서 준동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한번 뜯어도 볼까요? 분해하면 이렇게 기판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뭐 전원부나 메모리나 이런 부분도 써멀 패드가 다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히트 파이프도 7개나 들어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 전체적인 히트싱크 두께나 이런 거는 뭐 되게 두꺼운 편인데 이 측면의 팬에 히트싱크나 이런 게 이어져 있지 않고 그냥 팬이 하나 더 있는 생으로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원부 방열이 뭐 물론 어느 정도 되긴 하겠지만 약간 전원부 전용 히트싱크를 만들어서 이쪽에 연결해 주거나 그랬으면 컨셉에 충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워런티 실이 기판이랑 백플레이트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써멀 제도프를 위해서는 워런티 실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이제 써멀을 다시 발라줄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드웨어 매니아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판 자체는 레퍼런스로 전체적으로 평범한 구성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옵시다.